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붙잡고 보는 코너죠. 은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붙잡고 얘기합시다. 성은진입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두 번째 붙잡았어요. 네. 이분은. 첫 번째 붙잡고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그때 아쉬웠어요. 부탁드렸습니다. 진짜. 맞아요. 드디어 오늘 그 두 번째 네.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동산 너튜브계의 거물. 직장인들의 로망인 대기업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직장인들의 로망인 너튜브로 대성공. 우리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집에 관한 정보를 대신 가서 듣고 보여주는 바로 그분이시죠. 구독자 수 16만 명, 자타공인 부산 지역 부동산 컨텐츠 1위 태수형. 본명 이태수, 나이 40, 프로 너튜브 태박에 입장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붙잡힌 남자 태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맞아. 두 번째 뵈니까 진짜 훨씬 좋다. 마음도 편하고 좋다. 네, 저는 오히려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왜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했는데 네. 두 번째 하려니까 네. 앞뒤 관계를 다 아니까요. 이제 방송을 조금 알게 돼서 네. 예. 부담감을 지금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으시구나. 네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뭘 하고 지냈지 하고 되돌아봤더니 네네. 이제 그 사이에 제주도도 갔다 오고 오. 네. 대저택 다녀오셨다. 네, 대저택도 제주도에 찍고. 놀러 간 거 아니고 일하러 갔다 일하러. 오셨어요? 네, 영상도 만들고 네 그렇게 또 일하면서 바쁘게 또 살아왔더라고요. 네네. 네. 진짜 바쁘게 다니시긴 다니시더라고요. 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과 함께 오늘 우리도 열심히 질문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못한 질문들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우리 대박이님은 부동산을 너튜브로 소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 중점적으로 어떤 걸 두고 소개하시는지 이런 거 궁금해요. 유튜브에 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제 아파트? 죄송해요. 제 영상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럽다. 네. 긴장했나 봐요. 네. 다양한 가격대의 아파트를 네, 소개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다양한. 네, 대신에 누구나 다 좋은 집에 비싼 아파트에 살 수는 없으니까 예, 나름의 다 가격대별 수요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요가 있는 곳은 소개를 하겠다 이런 네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제 기준에 벗어나는 아파트는 소개를 하지 않는데요. 기준에 네. 벗어나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뭐냐면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소형 오피스텔 수요가 너무 함축되어 버리는 그런 곳 아니면 아주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도 조금 고민을 하시네요. 정중하게 좀 거절을 하는 네. 편이에요.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좋은 집이 무조건 비싼 곳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좋은 집의 기준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에 맞는 그럼요. 좋은 집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네. 네. 붙잡고 얘기합시다. 태박이 2탄이니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또 큰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맞아요. 5분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5분 강의 주제는 뭔가요? 내 집 마련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그때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태박이 선생님의 내 집 마련 노하우 5분 특강 들어볼까요? 네, 5분 특강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거창하다고 할까요? 네. 뭐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그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무게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첫 내 집 마련일수록 특히 부동산을 산다는 게 인생에서 가장 거금을 한꺼번에 들이는 맞아. 그런 행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아니면 남의 말에 휘둘려서 그렇게 또 덜컥 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 아니, 안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그죠? 많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이렇게 좀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들리면 들릴수록 또 그런 말들을 많이 또 귀담아 듣고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혼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유경험자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특히 도움을 받았던 거는 옛날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투자 성공기 혹은 실패기를 네. 이렇게 글로 많이 적어요. 그런 거를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정답은 비싼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그 가격이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싸면 쌀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비싸면 비쌀수록 가치는 더 높고 그게 더 상승곡선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속상하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싼 부동산 그리고 네. 가치 있는 부동산은 아주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한정된 자산을 얼마나 빨리 내 것으로 만드냐 그 경쟁 속에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비싼 자산을 어떻게 취득을 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사실 저도 직장인이었고 직장인이 이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내 노동소득으로 이 시드머니가 늘어나는 그 속도는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뭐 포인트는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리고 빨리 모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는데 사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비싼 아파트를 취득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심이 제일 낫습니다. 네. 일단 시드머니를 어떻게 빨리 모을까 네.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전략이 있을 거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투자가 있는 거죠. 전략은 기본입니다. 저축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기본으로 깔리면서 이제 그것만으로는 절대 이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죠. 투자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 그 투자가 지금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다양한 투자들이 있죠. 주식이 지금 장이 좋듯이 그리고 과거에는 코인 장도 좋았듯이 그런 그 사이클 그런 장에 한번 올라타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서 시드머니를 올리는 그 모으는 속도를 올리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반드시 필요하다. 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는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돈을 모아야 되니까. 네, 특히 요즘 같은 양극화 시기에서는요.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한국에서는 서울만이 정답이고 지방은 답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방 소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공포감에 휩쓸려 가지고 서울 아파트를 난 무조건 취득하겠어 하면서 서울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걸 사겠냐고요. 네. 그거를 한 번에 사기에는 양극화의 꼭대기에 한 번에 진입하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양극화 시대에서 좋은 자산을 한 번에 취득하겠어 하는 사람은 영영 그 자산을 취득하지 취득할 수 못하고 없다. 포기해버리는 그림이 나올 쳐다만 확률이 보다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이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서 단계별로 가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좋은 사이클 상승기에 초입에 있을 때 그때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자산의 버스에 올라타서 매수를 하고 또 한번 오르면 그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한번 매도를 거쳐가지고 반드시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그래서 시드머니를 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리는 그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전략이나 부업 그리고 그런 저축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모으는 스피드를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주거 사다리에 올라타고요. 매수 매도를 거쳐서 불어난 종잣돈을 통해서 더 좋은 자산에 다시 옮겨 타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된다. 그게 평생의 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5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해주세요. 더 해줘. 잔소리 더 해줘. 잔소리 더 해줘. 너무 잔소리였나요? 시드머니가 어디서든 중요하구나. 시드머니를 만드는데 집중을 하라. 그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절약하고 아끼는 것만 다가 되는 게 아니고 네.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네. 할 게 너무 많네. 사실은 뭐 고가의 주택 우리가 뭐 좋긴 하지만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에 미래 생각해서 손에 안 볼 정도의 네. 집을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선택을 하면 될까요? 수요가 있는 집, 수요가 있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팔고자 할 때 그 수요가 받아줄 수 있는 수요. 네, 그런 지역과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는 사실 저렴한 아파트들도 당연히 그 합리적인 가격대에 가격에. 맞게 있거든요. 네네. 또 수요가 다 있으니까. 네네. 그죠? 좀 가격대가 낮더라도 그래도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좀 학군지를 접하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학원가가 근접하다거나 네. 이런 곳은 반드시 또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말하는 수요는 이런 수요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초역세권이라거나 이런 네. 거는 부산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를 또 1등 가치로 세우고 본인이 집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네. 다만 거기서 이제 뭐
하나가 더 붙어야죠. 그런데 이제 대단지라서 인프라도 좋아야 된다. 예, 그 한 가지 조건에만 부합한다고 해서 여기 괜찮겠네 하면 안 되고 그 한 가지를 부합하면서 OR이 아니고 AND로 그러면서 이것도 부합하고 이것도 부합하면 더 안전해지는 거고 더 수요가 많아지는 거고 내가 팔고자 할 때 이제 내 집을 사줄 네.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수요가 중요하구나. 수요가 중요하구나. 네. 네네. 우리 그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단지가 좋다 이 말씀하셨었는데 네. 대단지는 왜 좋은지 아파트는 보통 대단지가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네. 대단지로 모이면 일단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 그들이 소비하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삼겹살 집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저기는 사람 수가 많네. 그러면 우리 가게에 많이 오겠네 하면서 그쪽에 삼겹살 집을 냅니다. 그렇죠.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좋아지잖아요. 예, 그럼 인프라가 좋아지는 그런 개발이 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예, 결국 대단지 위주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지가 좋다. 음. 예, 대단지 위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수요층이 모인다. 수요 네. 수요.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뭐 저희 외에도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일단 책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책. 아무것도 모른다면 네. 책 한 5권만 읽으면 네. 솔직히 초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 안에 이제 재테크 마인드라든지 부자 마인드 이런 거를 심겨주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입지가치 어떤 입지가 좋은지 가치가 좋은지 초품화가 왜 중요한지 대단지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하니까 네네. 그거만 읽어도 일단 기본 개념은 잡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제 임장을 했을 때 네. 네. 자기만이 이제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이런 성공기, 실패기 이런 거 들어보는 것도 네.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꼼꼼하게. 예. 그리고 뭐 다들 뭐 입지 이런 거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 뭐 어떤 입지가 좋다 이런 거 다들 아실 거잖아요. 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 네. 타이밍이 좋다면 B급지도 오를 수가 있고요. 네. 타이밍이 안 좋다면 A급지도 A급지도 ton락합니다. 그 타이밍은 이제 뭐 금리나 정책 그리고 수요 공급 수급 이런 거하고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계속 팔로잉을 하면서 본인이 임장도 다니고 중개사하고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유튜브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2026년은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11월 달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021년, 22년 요때 이제 정점을 찍고요. 아, 그쵸. 예,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4년 5년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게 많이 떨어진 아파트 폭을 보면 한 30%가량 떨어진 아파트들도 거의 많습니다. 네, 많이 오른 만큼. 네. 근데 역사상 이렇게 하락이 엄청 4년 이상, 그 다음에 막 30%씩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물론 급등을 하긴 했지만, 네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하는 거죠.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예. 전세 매물이 완전 없어지고 전세가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고 매매가도 이제 살짝 그 반등을 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여기까지의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 확률 싸움을 하자면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박이님은 네. 2026년 전망을 이제 상승 고개를 살짝 들었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시네요.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승보다는 어떻게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대박이님 생각은 부산은 뭐, 그죠. 그럴 그렇게 것 예상을 같다. 하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초보자분들도 많으세요. 어렵다, 모르겠다,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있을까요? 요거 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 한 2016년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이제 결혼하고 부동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와이프가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서 네. 여기 아파트 너무 역세권이고 너무 좋은데 너무 저평가 아니야? 말을 하는 거예요. 역세권인데. 역세권인데 이 가격이 말이 돼? 사자. 사자.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갭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네. 야 우리도 이제 다주택자.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어떤? 네, 그때 거기 사시던 분이 네. 나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세금 내줘야 되잖아요. 전세금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후에 전세를 맞추려고 하니까 전세값이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돈보다 한 3, 4천만 원을 더 개헌했어요. 네, 그때 직장인 신분에 그런 돈이 참 고금이지. 맞벌이지만 네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하면서 뭘 봤더니 그 집주인분이 저한테 팔고 나가시면서 어디를 갔냐면 그 주변에 있는 한 2,000세대 되는 대장 아파트 입주를 하시더라고요. 대장 아파트. 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지식이 워낙에 부족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그 옆에 그런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주변을 안 봤구나. 결국 그 주변에 공급이 있고 하면 네.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딱 그 한 개 아파트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것만 본 거 전체를 안 보고 숲을 안 보고 나무를 본 거죠. 네네. 그런 실수들을 근데 의외로 많이 하세요. 그 A라는 그 아파트에 사랑에 빠져버리는 네. 거. 네네. 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신축이 비싸니까 그냥 구축인데 좀 대단지고 다 좋단 말이에요. 네. 환경이. 그러면 내가 가격 대비해서 여기가 가성비가 더 좋다. 구축을 오히려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는 게 어떨까. 그 둘 중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공부하고 이제 20대 30대들도 부동산에 대해 전문가만큼 잘 아니까 네네. 다들 신축을 찾거든요. 결국 구축을 찾는 사람은 많이 없어지고 신축을 찾는 사람은 많아진다. 결국 신축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팔 때도. 구축을 리모델링 통해서 구축도 신축처럼 내부에서는 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스를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애 키우는 엄마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네네. 애를 차에서 내려갖고 안고 가야 되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우산까지 쓰고 이렇게 짐까지 들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구축은 이제 신축 대비해서 같은 가격인데 훨씬 더 넓은 평수, 네. 40평대 내지는 50평대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가치관을 두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시간이 이렇게 두 번째라서 좀 여유 있게 뭐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또 세 번째 약속해야 돼요. 자, 오늘도 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네. 우리에게 유익한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뵙고 싶긴 하네요. 네, 오늘 뭐 내 집 마련 이야기 태수요 태박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봬요. 대박이님, 은지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